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한국의 편의점과 커피 프랜차이즈,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산하며 이른바 몽탄 신도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몽골 인구 약 35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울란바토르의 거리 풍경이 한국의 도심과 흡사해질 만큼 한류의 영향력이 실생활 깊숙이 파고든 모습입니다. 몽골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몽골의 젊은 세대는 한국식 소비 시스템과 라이프 스타일을 자신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GS25나 CU 같은 한국식 편의점은 몽골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메가커피 같은 한국의 가성비 커피 브랜드들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몽골인들의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화장품 위주로 인기를 끌었다면 현재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전반으로 소비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 드라마나 콘텐츠를 통해 접한 제품이 실제 사용 시에도 뛰어난 품질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 브랜드를 품질의 보증수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기이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전통적으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지 않던 몽골인들이 최근 한국식 제육볶음이나 불고기, 삼겹살 등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현지에서는 몽골 전통 음식점보다 한국 식당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한국 음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육류 중심의 몽골 식습관이 한국의 고기 요리 조리법과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친숙함 덕분에 몽골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은 유학과 취업을 위한 제1의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순이 같아 한국어를 배우기 용이하다는 점과 어릴 때부터 접한 K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을 가까운 이웃나라로 느끼는 정서가 강합니다. 외교적, 역사적 배경도 이러한 친한 정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역사적 갈등이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보이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외모가 닮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 국가라는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진행해온 몽골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환경 협력 역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울란바토르는 과거 유목민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한국식 배달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를 꿈꾸는 가장 닮고 싶은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는 바다. 그러나 인류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영역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구의 완전한 지도는 이 미지의 세계를 둘러싼 탐험과 과학, 그리고 자원 경쟁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현재까지 정밀하게 지도화된 해저는 2025년 기준 약 27%에 불과합니다. 달과 화성은 이미 거의 완전하게 지도화된 것과 대비됩니다. 이는 바닷물이 빛을 흡수하고 왜곡하는 특성 때문에 위성이나 레이더 관측이 어렵고 음파를 활용한 소나 탐사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사선 하루 운영 비용이 5만 달러를 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시베드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저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2019년 15%에서 2022년 23.4%로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보면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이 책은 억만장자 탐험가 빅터 베스코보가 이끈 5딥스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 해저 탐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마리아나 해구를 포함한 5대양 최신부를 모두 탐사했습니다. 해양 지질학자 카시 본조반니는 사전 지도 제작을 통해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과학 연구가 민간 자본과 결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드러냅니다. 1950년대 해양학자 마리 타프의 연구도 주목됩니다. 그녀는 대서양 중앙해령을 지도화해 대륙 이동설을 입증했고 판구조론 정립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해저 탐사는 자원 경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기차와 반도체에 필요한 다금속 자원이 매장된 클라리온, 클리퍼턴 지대를 둘러싸고 국가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저 지도는 과학을 넘어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저 지도 완성이 심해 채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해가 무분별한 개발 대상이 될지 보호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해저 지도화가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 선택과 연결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지도는 시작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과 미지의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여론조사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역전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주요국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것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국제 질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 지도부에 대한 지지율은 36%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39%에서 31%로 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간 격차는 5%포인트로 벌어졌으며 이는 최근 19년 사이 가장 큰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5%에서 48%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 지도부에 대한 반감은 3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중국의 이미지 개선이라기보다 미국에 대한 평가 악화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지율은 과거 최저 수준이었던 2017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의 외교 정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확대와 무역 갈등 심화, 동맹국과의 마찰 등 강경한 대외 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협력적 리더십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중동 지역 군사 개입과 국제 협력 체계 내 갈등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 내부에서조차 균열이 감지되면서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국제 질서의 안정성과 협력 이미지를 강조하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 지지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중국 지지율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국가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독일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다만 올해 초 발생한 이란 전쟁 등 최근 국제 정세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는 글로벌 민심이 단순한 국가 선호를 넘어 국제 질서의 방향성과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상대적 부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국제정치 구도가 더욱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공감하고 동조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단순한 오류나 허위 정보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 의견에 맞춰 반응하는 구조 자체가 신념 왜곡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컴퓨터과학 인공지능연구소와 워싱턴 대학교 공동연구진이 수행했으며 프리프린트 논문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AI 설계 방식이 인간의 판단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챗봇의 아첨적 반응, 즉 사용자 의견에 맞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신념을 강화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챗봇이 이를 지지할수록 해당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망상 강화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특히 이 현상은 비합리적인 사용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상적 베이지안 사용자 모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판단 능력과 무관하게 정보 전달 방식 자체가
신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챗봇이 틀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사실만 말하도록 제한된 조건에서도 사용자의 기존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시될 경우 신념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편향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영향은 지속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챗봇이 자신의 의견에 맞춰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인간과 AI 간 상호작용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봤습니다. 그동안 AI의 주요 위험으로 지적돼 온 환각과 달리 이번 연구는 사용자 기대에 맞춰 동조하는 구조가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간 피드백을 반영해 답변을 최적화하는 설계 방식이 오히려 신념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챗봇과의 대화가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도 언급하며 이를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AI의 정확성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용자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I가 일상적 대화 상대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공감 중심 설계가 신념 형성에 개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